뉴저지주 주택 소유주에게 제공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인 홈스테드 리베이트 수혜액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뉴욕 주민의 세금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명문대가 얼리 디시전 신청자의 합격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있어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에서 최근 5년간 대학 부정입학으로 적발된 사례가 30건이 넘어 교육당국의 엄격한 입시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맨해튼 유니온 신학대의 정현경 교수가 학교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뉴저지주 주택 소유주에게 제공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인 홈스테드 리베이트 수혜액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홈스테드 리베이트는 노인층과 저소득층 재산세 납세자를 위한 감면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이면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아울러 연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 주택 소유자 역시 홈스테드 리베이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세국이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홈스테드 리베이트를 통한 환급금이 전년 대비 대폭 줄어듭니다. 올 2분기에 크레딧 형태로 제공될 환급금은 노인 또는 장애인의 경우 평균 259달러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년 평균 환급금 515달러보다 절반 정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지난해 주 전체 평균 재산세가 8,690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주택 소유주의 세금 부담은 갈수록 치솟고 있는 상황이지만 감면 혜택은 반대로 줄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지난 3월 발표한 2018에서 2019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홈스테드 리베이트 관련 예산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800만 달러 삭감됐습니다. 이는 오는 6월 30일 주의회 예산 처리 마감일까지 배정된 예산에 변경이 없으면 내년에는 납세자당 평균 환급금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욕 주민의 세금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조사기관 월렛허브가 9일 발표한 소득 대비 지방정부 조세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 주민들은 연소득의 13.04%를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50개 주 가운데 최고 높은 수치입니다. 연간 10만 달러의 소득이 있는 경우 지방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이 13,000달러가 넘는다는 의미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개인소득세 부담률이 4.7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주와 카운티, 시 등 각 지방정부에 내는 재산세 부담률은 4.62%로 전국 6위에 총 소비세 부담률은 3.64%로 전국 22위에 각각 올랐습니다. 뉴저지주는 10.02%로 전국 9위를 기록했습니다. 재산세 부담률은 5.12%로 전국 3위에 랭크됐으며 개인 소득세 부담은 30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국에서 조세 부담이 가장 낮은 주는 알래스카였습니다. 일부 명문대가 조기 전형의 한 방식인 얼리 디시전 신청자의 합격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있어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 전문 매체 인사이드 하이어에드가 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주 일부 대학에 서한을 보내 ED 합격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는 이메일이나 메시지 등 관련 기록을 보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각 학교 관계자끼리 ED 합격자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은 내용과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공식, 비공식 자료도 모두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명문대들이 신입생의 절반가량을 ED와 얼리 어드미션으로 구성된 조기 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있는데 ED는 합격하면 반드시 그 학교에 진학해야 하며 다른 학교에 입학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일부 대학 관계자는 이미 정보 공유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학 측은 합격자가 반드시 그 대학에 다녀야 한다는 ED 규정 이행을 위해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일부 대학들이 입학 신청자의 다른 대학 합격 여부에 따라 합격 불합격을 결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또 합격자 정보 공유를 통해 지원자 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학생 선발에 차별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시작된 취업비자 배우자에 대한 고용 허가 건수가 9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그간 논란 속에서도 많은 H4 비자 소지자들이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고용 허가를 다시 금지할 예정이어서 이 제도는 조만간 폐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H4 비자 소지자가 제출한 고용 허가 신청은 지난해 12월 25일 현재 9만 946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난 2014년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포함돼 2015년 5월부터 시행된 이 조치로 그간 9만여 명에 달하는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이 고용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USCIS 자료에 따르면 그간 고용 허가를 신청한 H4 비자 소지자는 매년 3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CIS는 당초 지난 2월 H4 고용 허가 제도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절차상 폐지 결정이 늦어지고 있어 오는 6월 연방관보를 통해 이 제도 폐지를 공식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트럼프와의 무역 전쟁은 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시장을 좀 더 개방하여 미국 자동차에 붙는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제안을 하므로 트럼프와의 무역 전쟁은 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보아오 포럼에서 행한 연설에서 시진핑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좀 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하이테크 제품들의 수입 확대 등 무역 개방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보복 관세 난타전으로 치닫던 미중 무역 갈등이 소강 상태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간 선거에 치명상을 줄 목적으로 미국의 팜벨트 농장 지역과 러스트벨트, 즉 공장지대주를 겨냥한 농축산물 및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카드까지 꺼냈던 시 주석이 10일 보아오 포럼에서 유화적인 카드를 꺼내들면서 그동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쌍방에 전혀 이루을 게 없다는 인식에 휴전 상태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치열한 공방전 가운데서도 물밑 협상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도 CBS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중국과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해 협상 가능성에 한층 기대를 불어넣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한국에서 최근 5년간 대학 부정입학으로 적발된 사례가 30건이 넘어 교육당국에 엄격한 입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부정입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각종 부정입학 적발 건수는 모두 33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입학은 특히 재외국민 특별전형 과정에서 빈발하게 나타났습니다. 노 의원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응시생의 부모들은 주로 재외공간이나 해외지사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민간기업 종사자라며 비교적 환경이 좋은 소위 금수저로 불리는 응시생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재직증명서 위조, 재외국민 특별전형 보호자 재직기간 미충족, 학생 졸업 및 성적증명서 위조, 재외국민 입학요건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이 있습니다. 노 의원은 부정입학은 공정사회, 공정경쟁에 어긋나는 전형적인 비리라며 교육당국은 보다 엄격한 입시 관리를 통해 부정입시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BI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FBI가 9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연방검찰 수사관들은 9일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코언은 대선 직전인 2016년 10월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전직
포르노 배우 스테파니 클리포드에게 입막음용으로 13만 달러를 전달한 인물입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즈는 클리포드에 대한 입막음 거래는 FBI가 수사하고 있는 수많은 토픽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연방검찰 수사관들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코언 간 주고받은 사업 내용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 관련 위조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트럼프와 포르노 배우 간의 거래를 트럼프가 지시했는지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내는 과정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검사 뮬러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를 알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욕주 표준시험의 영어 시험일이 10일, 12일 이틀간 실시되는 가운데 올해에도 보이콧에 나설 학생들이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데니엘 드롬 뉴욕시의원과 교육활동가, 학부모들은 9일 퀸즈 잭슨하이츠에서 회견을 열고 시험 거부권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뉴욕시 교육국은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응시 거부권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표준시험을 거부해도 그에 따른 징계나 진급평점 하락 등의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카르멘 파리냐 전 교육감은 지난 2016년 한 모임에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영어학습 학생이나 특수교육 학생을 둔 학부모라면 시험을 거부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주 표준시험 거부 학생은 22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자녀의 시험 거부권을 행사한 학부모들은 점수에 지나치게 의존해 학생을 평가하는 제도와 과도한 부담이 학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거부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맨해튼 유니온 신학대학의 유일한 아시안 종신 교수인 정현경 교수가 학교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정 교수는 교내에 만연한 유색인종 차별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한 아카데믹 미투 운동 전개도 선언했습니다. 정 교수는 9일 학교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백인 여성 총장과 학장이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부당한 조치를 했다며 이를 공개하고 커뮤니티와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3월 수업 중 학생 간 발생한 분쟁을 문제 삼아 총장과 학장이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시 수업을 듣던 티벳 승려가 한 흑인 여학생의 머리에 묻은 먼지를 떼어줬는데 이 장면을 목격한 백인 여학생이 허락도 없이 남성이 여성을 만졌다는 주장을 하며 승려를 비난했습니다. 이에 학생들과 충분히 대화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지만 일부 학생이 학교 당국에 이를 알리고 이 때문에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정 교수에게 6학기 동안 교육조교를 배정하지 않고 안식년 및 지원금 축소, 향후 매년 새 강좌를 만들어 진행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징계성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는 그간 학교에서 벌어진 부정에 항의하는 소신 발언을 하고 재개발 계획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한 것 등의 본보기성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본다며 그간 교내의 많은 유색인종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명 코미디언 코스비의 성폭행 관련 재판이 열리는 법원 앞에서 한 여성이 상반신을 벗은 채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여성의 삶도 중요하다라는 문구를 몸에 쓰고 가슴을 드러낸 채 코스비 재판 법정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여성이 경찰에 제지를 당하고 체포되었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여성은 성추문으로 필라의 재판정에 들어서기 위해 차에서 걸어 나오는 코스비를 향해 항의의 목소리와 함께 상반신을 벗은 몸에 여러 문구를 써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코스비는 현재 6명의 여성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코스비의 이중 생활을 드러내면서 고발자들을 통해 그의 유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비는 유명 변호사를 고용해 일련의 여성 고발자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탐욕을 부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스비의 첫 재판은 작년 봄에 열렸으며 당시 배심원들은 5일간의 경론 후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80세의 전설적인 코미디언인 코스비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최고 10년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일고 있는 미투 운동으로 인해 성추문으로 고발된 인사들에게 계속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시 열린 법정이어서 과연 코스비에게 다시 한번 무죄가 선고될지는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4월 10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연방이민당국이 또다시 대규모 직장 급습 작전을 펼쳐 100여 명에 가까운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연방이민 세관단속국과 국세청, 테네시 고속도로국은 지난 5일 테네시 남부 녹스빌 외곽에 있는 정육 도매업체인 빈 스테이션을 급습해 불법 체류 노동자 97명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조지 부시 전 행정부 이후 10년 내 최대 이민 단속 작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민국과 지역경찰은 해당 업체와 인근 도로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 신고가 됐던 50대 한인 여성이 자신의 차량과 함께 절벽 100피트 아래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북가주 오클랜드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8시 30분경 UC 버클리 캠퍼스에서 1마일 정도 떨어진 오클랜드 일 지역 그레즐리 픽의 산악도로에서 흰색 도요타 차량 한 대가 도로 옆 절벽 100피트 아래로 추락해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오클랜드 경찰은 사고 차량이 발견될 당시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이에 수색대원들이 대거 동원돼 사고가 난 차량 인근 지역 수색을 벌인 결과 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여성의 신원은 사고 차량 소유주인 김은실 씨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숨진 김 씨의 지인이 지난주 김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김 씨 차량 추락 사고 및 김 씨의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월요일 밤 브롱스 지역 프리메 스트리트에 있는 3층짜리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남자 주민 한 명이 질식해 숨졌습니다. 뉴욕 소방당국에 따르면 월요일 밤 11시 30분경 화재 발생 신고 전화를 받고 60여 명의 소방관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이 건물 1층에서 35세의 남성이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희생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교통 전문 시민단체들이 9일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근 2년 동안 민간업체 쓰레기차가 관련된 교통사고가 2배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시내 20개 대형 민간 쓰레기 수거업체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2014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는 35건이었으며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는 2건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3월부터 현재까지는 이 업체들의 쓰레기차 교통사고가 67건으로 거의 2배로 늘어났으며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도 5건이나 됐습니다. 미 동부 한인 문인협회가 주최한 제26회 뉴욕 문학 신인상 당선작으로 윤금숙 씨의 시 새벽에가 선정됐습니다. 가작으로는 김영대 씨의 시 택배로 온 안경과 김희우 씨의 수필 나무늘보 당신이 선정됐습니다. 시부문 당선자 윤금숙 씨는 오랫동안 마음을 트고 지낸 친구 같은 시를 뽑아주셨다며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이라 생각하고 심사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조병창 전 뉴욕 한인 회장이 설립한 조 파운데이션 장학재단이 2018년 제11회 장학생 선발에 나섰습니다. 올해 장학생은 10명을 선발하며 1인당 $2,000씩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자격은 오는 가을 대학 입학 예정자 또는 대학 재학생입니다. 제출 서류는 지원서, 에세이, 추천서, 성적표, 2017년 소득세 신고서 사본 등입니다. 신청 마감은 오는 6월 15일이며 결과는 8월 1일 재단 웹사이트와 개별 통보로 발표됩니다. 뉴욕 어린이전도협회 한인사역지부가 주최하는 2018 교사 세미나가 오는 28일 클로스터에 있는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에서 열립니다. 각 교회 교육부 담당 교육자 및 총무교사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 현대아동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 감정 컨트롤을 주제로 한 교수법이 다뤄집니다. 행동장애나 우울증을 비롯해 마약, 술, 담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인도하는 교육 커리큘럼 등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뉴욕시 교육국의 학부모 조정관이시면서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 최윤희 공동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굉장히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네. NYC 교육국에서 한인 네. 학부모 컨퍼런스가 개최한다고 해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이거는 정말 신나는 일인데요. 사실은 이거가 7년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약간 슬프기도 하는데 왜냐? 7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스파니시나 아니면 중국 커뮤니티는 이게 매년 열렸습니다. 네. 근데 7년 전에 프러싱 하이스쿨에서 그거를 열렸는데 직원들이 왜 이래 더 많이 오고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거가 연결되지가 않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렇게 열리는 거 특히 KCS 그 베이사이드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또 한인들의 그 커뮤니티 건물에서 하고 그러니까 요번에는 아주 많이 오시리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또 진행하게 이제 되나요? 프로그램에는 우선 주최 측 교육국과 그다음에 KCS 또 학부모협회 또 가정상담소 이렇게 뭐 인사 말씀이 있겠고요. 네. 이제 우선은 오시면 이제 등록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교육에 대해서 약간 그 전체 모임 때 얘기가 있겠고 그다음에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하이스쿨에 대한 것도 저도 또 강사로 나가게 됩니다. 또 회원 코디네이터의 네. 그런 특징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또 스페셜 에듀케이션, 그다음에 우울증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학교 생활을 자신 있게 하면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아주 좋은 그런 다양한 주제로 또 가실 수가 있고요. 그 같은 거를 2번 반복하기 때문에 첫 번에 가서는 딴 거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다른 제목으로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다 들으신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선 오실 때 부담이 없으신 게 타가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네. 다 이제 데려오시고요. 뭐 그다음에 또 그 엄마 아버지는 물론이지만 요새는 케어기버가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다 오셔도 되고요. 또 나중에 순서가 끝나면은 또 이제 식사도 제공되고 또 메트로 카드도 제공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육국에서 이렇게 아주 파격적으로 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이날 많이 참여하셔서 네. 정말 한국 부모들이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가 아주 중요하죠. 그럼 지금 7년 만이라고 하셨는데 네. 혹시 그러면 또 이번에도 참여가 저조하면 또 내년을 약속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아, 저는 뭐 이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쵸, 네. 분명히 뭐 오신다는 분들도 많고 네, 네. 특히 이제 거기가 그 베이사이드고 그래서 네. 이번에는 교통도 좋고 또 근처에 파킹도 많아서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우리 한인 학부모님들이 많이 지혜로워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네. 정말 매년 진행이 돼서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뿐이 아니고 네네. 정보를 얻는 것뿐이 아니라 거기 교육국에서 봤을 때 한국 부모님들이 사실 교육률이 세계 최고인데 보여주는 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날 많이 오셔서 그렇게 아주 성황을 이뤄주시고 그러면은 정말 우리 미국이라는 이런 큰 파이 중에서 우리의 거를 찾아 먹지 못한다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날 오시고 또 다음번에는 또 어떤 걸로 주제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서베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아주 성공적인 그런 행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네.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하셨었고, 근데 네. 이런 행사들이 있으면은 네. 한인 학부모님들은 왜 참여가 좀 저조할까요? 한인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 특성상 익숙한 거 네. 이런 거를 좋아하고 남이 하는 거 이런 거를 좀 편히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내가 새로운 데를 가서 좀 어떨까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지만 익숙치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보든지 친구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요새는 또 구글해서 네, 그렇게 네.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정확한 게 아니니까 이런 데를 오셔서 그리고 또 이 행사라는 거는 아이들도 많이 데려오십시오. 네. 그리고 대통령 된 사람들마다 어렸을 때 백악관을 방문했던지 아니면 대통령 손을 만져봤던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부모가 나서서 이런 데를 다녀야지 나중에도 그런 거를 다 장악해서 지도하는 사람이 되지 그냥 편한 동선만 따라서 다니시면 발전이 없겠죠.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제 언어 때문에 네. 많은 걸 좀 불편해하시는 한인 학부모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특히나 네. 뭐 앞서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학교도 많이 가야 하고 이런 행사도 많이 가야 하는데 네. 항상 그 언어의 장벽 때문에 힘드신 분들 이런 네. 분들이 어떻게 좀 그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언어라는 있을까요? 그 언어의 장벽
장벽이라는 거 그거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아, 겁니다. 왜냐하면 네네. 중국 사람들은 와가지고 막 띠띠말라샤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얘기하고요. 네네네. 뭐 알아듣거나 말거나 중국말로 막 얘기해버려요. 스파니시 부모도 그런데 나는 여태까지 학교 제가 공무원 된 지 15년 됐는데 한국분 와서 그냥 오셔가지고 여기 한국말 하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외친 사람 한 분도 안 계세요. 아, 그렇네요. 예.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정말 그 통역을 붙여주든지 아니면은 뭔가 서비스를 해줍니다. 근데 그거보다 말 안 통하니까. 근데 솔직히 한국은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영어를 읽으시는 그런 경우가 많고 이런데도 통역을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도 가셔서 만약에 안 통한다 그러면 통역을 좀 구해달라. 그러면 거기서 또 통역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버짓도 예산도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는 애한테 젖준다고 네네. 영어 때문에 영어 안 해도 그냥 가셔서도 아니면은 그냥 한국말로 요새 다들 컴퓨터 하시니까 한국말로 원하는 사항을 써가지고 가시면 학교에서는 그거를 영어로 번역해 볼 의무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언어 때문에 그거는 좀 그런 변명은 좀 구체한 변명인 것 그렇네요,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네. 충분히 다 길이 있는 거네요. 그럼요. 네, 네. 그리고 만약에 그 한국어는요. 뉴욕 주에서도 그렇고 특히 뉴욕시 교육부에서 정한 꼭 번역해줘야 되는 그 언어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아시는 네네네. 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또 안 들었다면 대부분 모르셨을 텐데 이 네. 얘기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이제는 알고 자기의 파이를 또 먹으실 수 있는 거네요, 다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런데 오셔가지고 네. 또 그리고 또 오셔가지고 또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그거 다 공부거든요. 이런 데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구나. 애들도 와서 큰 데 와서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타가 시설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행사에 참여 우리가 사실 그 20년 만에 올림픽하고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하느라고 나라가 정말 부상했잖아요. 네. 그거나 마찬가지로 주최 측뿐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도 그거 뭐 교육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배우실 것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요. 한국인이 정말 세계의 최고로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배우기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와서의 미국 스타일로 전환하는 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자녀한테 튼튼한 벽을 쌓아줘야지 그거를 하고 이제 잡고 아이들이 올라가는 거지. 내가 그냥 불편하다고 그래서 자녀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정말 답답한 것이 뭐 스파니시나 영어도 한마디도 못합니다. 애들 다 이렇게 유모차에다 와서 많이 배우고 다 정보를 가져갈 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고 정말 최신 시대를 살고 있는데 네네. 우리 부모님들 생각들도 좀 그렇게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최윤희 공동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4월 10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